제2의 에코프로라는 별명이 붙었나요? 예, 저는 사실 제2의 에코프로라는 얘기는 못 들었지만 어쨌든 그 기세로 무섭게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엔캠입니다. 올 들어서만 주가가 4배 이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오늘장에서도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6%, 7%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면서 52주 신고가,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급등의 배경이 그 전에 중국에서 미국 수출 못하면서 이 엔캠이 또 미국 공장에 있어서 수혜를 받는다가 골자라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뭐 숫자가 찍히고 있는 겁니까? 앞으로 숫자가 찍힐 거라는 기대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거는 전액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네. 분리막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이런 이슈가 좀 있을 때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좀 상승이 있었는데 어찌 보면은 이제 수급에 의해서 올라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현재 시가총액이 5조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시가총액 5조 넘어갔다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을 겁니다. 뭐요? MSCI죠. 아, 편입되는 또 그 모멘텀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결국 이게 지금 패시브에 대한 우리가 이제 패시브를 목표로 해가지고 주가가 한번 상승하기 시작하면은 탄력을 받고 몇 조까지는 갈 수 있다 이런 좀 기업들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좀 더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 기업의 뭐 미래 가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숫자가 찍혀주면은 이 주가가 유지가 될 거냐 아니면 빠질 거냐 이런 부분에서 결정이 나겠죠. 그런데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부분에서 목표가 딱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이제 오히려 MSCI 측에서 혹은 이렇게 인덱스를 사업하는 사업자 측에서는 오히려 편익 기준을 좀 변경할 수 있는 이런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에코프로가 급등을 하면서 그 이후에 에코프로가 편입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나 그 부분에서 단기간에 현저한 시황 변동이 있다 그러면은 그쵸. 우리가 편입을 좀 미루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MSC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스피 200처럼 어찌 보면은 뭐 공적 자금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MSCI는 사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기업의 뭔가 손익비 혹은 기업의 뭔가 이게 사업을 운영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기준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5조까지 올랐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진짜 홀짝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고 목표는 MSCI로 잡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보유자의 영역이겠죠. 지금 들어가면은 당연히 두려운 마음을 한 99%는 가지고 이 종목을 투자하셔야 될 텐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비중을 어떻게 좀 줄여야 되나요? 뭐 미리 줄이는 게 맞는지 아니면 뭐 시세 정말 끝까지 보고 줄이는 게 맞는지는 뭐 각자 성향에 따라서 선택하실 일이지만 저라면 뭐 지금부터 조금씩은 줄이는 게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뭐 에코프로 그룹의 경우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이렇게 시세를 만드는 기업의 경우에는 뭐 고점 예측 불가능하죠. 펀더멘탈 뭐 비교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고점은 어딘지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어떤 시그널이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뭐 계속 갈 수도 있고 당장 오늘부터 뭐 급락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변동성을 고려한다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가 증가한다는 것이니까 리스크는 수익이긴 하지만 그 올라가는 수익을 일정 부분 현실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다만 얼마 정도 할 건지는 각자 알아서 판단해서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 지금부터 분할 매도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이렇게 급격하게 움직이는 종목의 시세 흐름은 뭐 예측이 불가능이다라는 말씀은 더불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장희 교수님. 네. 엔캠이 뭐 제2의 에코프로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거 동의하십니까? 생각 없습니다. 아, 생각 없음? 생각 없고요. 네. 시간이 좀 아까운데 저는 이제 일단 김종효 의사님 말씀에 거의 네. 120% 동감하고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먼저 선빵을 때려가지고 할 얘기가 없어졌습니다. 아니, 엔캠과 에코프로가 뭐 2차 전지 관련한 기업은 맞는데 그동안 작년에 에코프로의 상승의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쓰일 것이다 하잖아요. 네, 근데 엔캠도 역시나 뭐 전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다른 쪽이 더 많이 쓰일 수 있다. 미국 공장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는 건데 예, 미소를 띄우고 계시네요. 근데 아무도 계산 안 해주잖아요. 아무튼 그 많지. 리포트도 안 나오더라고요. 27년도에 얼마라고. 네. 그 숫자 갖고 얘기합시다라고 얘기하면 관계없다라고 얘기하면 관계없는 사람끼리 치고받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알아서 하십시오.
네, 여러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예, 알아서 선택을 네, 하셔야 될 근데 텐데. 김종희 이사님의 말씀에 네. 기본적으로 제가 무식하기 때문에 무식한 입장에서는 똑똑한 사람 아니, 따라가야 되니까 무식하시다니요. 김종희 이사님 말씀에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그 현금 흐름 보시면 영업 현금 흐름보다 엄청나게 많은 투자금이 쓰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재무도 계속 재무적 현금 흐름은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는 마이너스가 나고 있다라는 거 투자금을 계속 투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벌어들이는 현금이 얼마 없어요. 네. 근데 투자되는 현금은 계속 늘고 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늘어납니까? 재무적인 현금 활동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돈 빌려서 계속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벌어들일 돈이 정말로 크게 확대가 되어야 현재 이 종목의 뭐 시총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 네. 기업의 어떤 영업 활동 자체가 유지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현금 흐름상 봤을 때 굉장히 위태위태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미국의 그 전액 판매가 예상만큼 안 되거나 전기차 판매가 예상보다 안 되면 가장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점에서 이런 종목은 확실한 어떤 자기만의 그 기준 이런 걸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신규 매수를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수익 얼마 예상, 네. 뭐 손실은 어느 정도까지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기준도 없이 뛰어드실 분들은 아마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뭐 5일선을 이탈하면 팔겠다, 아니면 뭐 거래가 대량으로 실리면 팔겠다, 누가 팔기 시작하면 팔겠다라는 어떤 자기만의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맨 마지막에 동의하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주포가 빠질 때 판다. 주포. 빠지는 느낌이 온다면 판다. 그 느낌을 어떻게 하느냐? 그건 알아서 해야죠. 그죠? 그 시그널들이 뭔가 거래를 하는 테이버가 이런 데좀 알려주면 있잖아요. 한다든지 아니면 뭐 S 누가 얘기하면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 돼요. S 누가 누구예요? 아니 몰라요. 하여튼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런 영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다른 얘기 하는데 미국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라고 엄청나게 간 주식이 있습니다. 아, 그게 1년 사이에 한 900% 근데 올랐다면서요? 금요일 날 한 20% 빠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 이렇게 한테 저한테 여쭤보더라고요. 어떻게 따라가느냐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도 얘기할 거리가 있어요. 그 매출에도 나오고 뭐가 나오고 나오니까. 폴캐스터에 있어서 근데 나는 이렇게까지 안 본다 뭐 한다 얘기거리가 있어서 쓰는데 이거는 쓸 거리가 없어요. 쓸 거리가 없으니까 말 믿고 누구 한 사람 믿고 따라가려면 따라가셔도 되는데 지금 이미 갖고 계신 분 입장이라면 김종현 의사님 말씀이 전적으로 저는 동감을 합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게 목표가 MSCI라고 하는 패시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패시브 자금에다가 넘긴다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이 기업의 본질 가치를 본다라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사줄 거야라는 기대감으로 어디에 팔 수 있다라는 넘길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유지가 된다라는 점. 그러면 우리는 요거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코인으로 보셔야죠. 이게 우리가 뭐 기업의 본질 가치를 보고 들어가고 성장성을 놓고 이게 계산을 해가지고 재무제표를 보면서 뭔가 계산을 하겠다. 그러면은 지금 매출 기준으로 이제 5천억 정도 나오는 기업이 5조를 내고 있다라고 하면은 연평균 성장률 못해도 30% 50%씩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게 확정적으로 우리가 뭐 눈에 보인다 그러면은 계속 들고 가실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는 내가 그러한 미래까지 내가 주식을 보유하겠다라고 하면은 전략을 짜시는 건데 그렇게까지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이 부분에 좀 고민을 하시면서 그냥 코인처럼 매매를 하시는 차트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매매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이런 종목들이 우리나라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이런 종목들이 등장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을 나도 먹을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또 타고 올라가고 또 투자를 하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장 성격이 그렇게 건강하게 바뀌고 있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한국 시장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엔캠의 주가의 급등, 그에 따라서 너무 이제 올랐기 때문에 접근하기는 두려워서 그 관련한 다른 종목으로 좀 시선을 돌려보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 채팅창에도 보니까 동생이 광무라는 기업이다라는 언급도 있는데 변영인 교수님, 어떤 기업들이 좀 연관 종목으로 지금 거론이 좀 되고 있습니까? 우선 뭐 지분 관계에서는 뭐 중앙첨단 소재가 있었고 뭐 여기 안에는 뭐 최대 주주인 광무가 좀 보유를 좀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여기서 연동해서 매매한 것은 굉장히 좀 리스크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어요. 지금 이 동일 섹터 안에서에 대한 이상 수급 과열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네. 엔캠의 경우에는 또 하나 숨은 함정이 있습니다. 지금 9월 30일자 미성한 전환사채 발행 내용 좀 잠깐 보면 3,049억 원의 어떤 사채 잔액이 좀 남아 있고요. 여기서 네. 전환될 수 있는 주식의 총수가 475만 주, 약 25%가 좀 전환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전환 가액을 보면 전체적으로 26,700원짜리도 있고요. 뭐 28,000원, 73,000원, 뭐 68,000원 골고루 좀 포진을 해주고 있지만 현재 주가에 대한 이 상태를 좀 우리가 대비를 해봤을 때 뭐 많게는
뭐 10배 이상, 네. 뭐 두세 배 이상에 대한 수익을 충분히 좀 실현할 수 있는 저가에 발행된 전환 자체가 언제든지 시장이 좀 출현될 수 있는 조건을 좀 갖추고 있다. 이 부분은 네. 향후에 오버행 이슈에 관련돼서도 우리가 리스크 관점으로 좀 대응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이 오른 것도 리스크고 오버행 이슈가 있는 것도 리스크이지만 이게 수급이 붙어 버리면은 이게 정말 패시브 자금이 나온 괴물 이 단어들이 작년에도 종종 등장을 했었는데 이 기업도 여기에도 연관이 돼서 수급으로 다른 거 뭐 불안정한 상황들이 있어도 수급의 힘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인 것 같습니다. 엔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깔린 가운데 어쨌든 패시브 자금의 유입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있는 상황이니까요.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먼저 김장렬 고수입니다. 오늘 엔캠에 대한 의견 상승세는 유감이다. 그렇게 안 적었는데 잘못 적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상승세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노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유감이다 그런 말씀한 거예요. 노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상승도 유감이다로 유감이 필요 없죠.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희 고수는 시세가 시세를 만들 뿐이다. 변영인 고수는 이상수급 과열, 트레이딩 관점으로 유효하다. 테이블 고수는 패낙괴가 반복되면 패시브가 외면할 수도 있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